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의 관점을 쉬우면서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는 고성의 인터뷰입니다.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의 서비스나 업무를 인텔리전트하게 처리해야 되는 워크로드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스토리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스 데이터의 송성환 이사의 관점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존까지는 그래도 뭐 나스는 나스 시장, 오브젝트는 음, 오브젝트 시장. 왜냐? 목적이 달랐어요. 오브젝트는 대용량을 단순히 좀 저렴한 비용으로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오브젝트가 시작이 됐었는데, AI나 머신러닝 쪽이 기존에는 계속 파일 시스템을 쓰다가 더 이상 파일 시스템 영역으로 커버할 수 없는 데이터 양, 그다음에 음, 데이터에 대한 요청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고성능에 대한 오브젝트 요건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음, 아직은 AI ML 시장에서 나스 파일 시스템으로 많이들 사용하시지만 글로벌은 이미 오브젝트 쪽으로 많이 전향이 된 상태입니다. 나스는 특정 호스트에 어쨌든 마운트라고 하는 패스를 등록을 해놓고 사용하는 음, 개념이고, 오브젝트는 이 데이터에 대한 URL 경로만 알면 제가 호출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음, 수 있는, 그러니까 특정 호스트에 종속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고성능 요건이 많아지면서 이제 나스로는 좀 해결하기 어려운 이제 지금 음, 상황이 됐고, 그래서 고성능 오브젝트 쪽이 계속 이제 활성화가 되고 AI 쪽도 그쪽으로 고성능 오브젝트 쪽으로 계속 이제 전환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오브젝트 시장 자체가 아직 음, 완벽하게 열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음, 보고 음,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이제 음, 좀 나라다 보니까 먼저 기술을 도입해서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미 뭐 해외에서는 고성능 오브젝트 영역이 전 시장에 다 퍼져 있어요. 뭐 AI 음, ML 시장도 그렇고 HPC 시장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대부분 그런 고성능 요건에는 고성능 파일 시스템이나 아니면 병렬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고성능 오브젝트 쪽으로 많이 어, 전향들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스토리지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목적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서 입출력을 잘 해주면 되는 용도였는데, 애플리케이션들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장해서 이걸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체를 다 불러가서 거기서 또 변환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음. 데이터를 내부에서 자동으로 변환해주고 필요한 엔진들에서 바로바로 로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영역까지 스토리지에 대한 개념이 좀, 어,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AI도 뭐 추론을 한다, 챗GPT도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실시간적인 처리를 해야 될 게 대용량 같고 그런 것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점점.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인데, 그거를 실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쪽에서 인식을 하려면 정형화 시켜줘야지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음, 데이터 원본만 가지고 있으면 걔를 전체를 다 가져다가 컴퓨팅 영역에서 그거를 이제 재연산해서 정형화를 시키고 그런 작업들이 아직도 필요한데, 들어온 데이터를 자동으로 이렇게 정형화 시켜줄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컴퓨팅에 대한 리소스를 모델링이나 아니면 음, 실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영역으로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죠. 지금은 보면 대부분의 쉽게 말씀드리면 뭐 GPU 리소스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GPU 리소스는 트레이닝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 있고 그렇죠. 인퍼런스는 음, 되게 적은 리소스만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음, 근데 점점 더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온 그 아웃풋들이 추론 영역에서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해서 더 반복적으로 재생성이 돼야 이거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인퍼런스 음, 쪽의 포커스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추론을 하다 보니까 음, 중간중간에 에러 카운트들이 계속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에러 카운트가 올라왔을 때 그거를 처음부터 다시 추론을 할 거냐? 음, 그러면은 시간적인 부분도 너무 공수가 많이 들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 이제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체크포인트들을 찍고 에러가 발생한 그 시점 이후서부터 바로 또 수행하고 이런 이제 요건들이 생기니까 사실 트레이닝은 스토리지 입장에서는 라이트에 대한 요구 성능들이 크지 않았어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읽어들여서 GPU에서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인퍼런스 쪽은 라이트에 대한 부분도 음, 상당히 이제 스토리지 입장에서 중요한 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나온 아웃풋을, 트레이닝에서 나온 아웃풋을 추론에 대한 모델링을 이제 돌리신다라고 하면 그게 한 번에 시작해서 끝까지 한 번에 이렇게 완벽하게 그 컴플릿이 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뭐 라이브러리의 에러든 아니면 모델링의 에러든 중간중간 에러 카운트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시점에 체크 포인트를 찍으면 스토리지에 그 전 시점까지의 정보들이 다 라이트가 되어 있는 라이트가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찍는 이유가 그 전 시점까지의 에러 카운트가 생기기 전 시점까지의 정합성이 보장된 음, 완성된 데이터들을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놓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롤백 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네, 그죠? 맞습니다. 그 네, 체크포트 네, 전까지의 데이터를 롤백 네, 시키는 거네, 라이트. 네, 네, 그래서 라이트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거고, 그 라이트에 대한 것이 어떤 라이트에 대한 성능도 중요하다. 네, 네. 말씀하시는 거네.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지 인퍼런스 쪽에 아, 충분한 요건 음. 보장이 가능합니다. 결국 인퍼런스 요새 또 AI 에이전트 말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게 네, AI 에이전트가 각 분야별로 자기 일을 많이 하다 하면 그것도 결국 이제 실제 실행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도 그것도 인퍼런스를 할 거고 거기서도 라이트가 많이 발생하겠네요. 네, AI 네, 에이전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빈번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뭐 트레이닝의 스토리지 관점에서 보면 읽기 쓰기의 비율을 보면 9대 1, 많아야 8대 2, 뭐 이 정도라고 하면 인퍼런스 영역으로 가면 스토리지의 읽기 쓰기의 빈도가 거의 절반 절반 뭐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쓰기 성능에 네. 대한 보장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AI 에이전트가 분야마다 막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맞습니다. 빈도수가 네네.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 네. 빈도수가? 라이트 리드 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네. 뭐 OLTP랑 차이를 보면 OLTP는 그런 라이트에 대한 보장 성능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음, 서스테인하게 이제 유지가 돼줘야지 되는 이제 그런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 인퍼런스 쪽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라이트가 한 번에 들어오고, 예, 그러니까 음, 말씀하신 것처럼 AI 에이전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빈번하게 들어오지만 일정하게 들어오는 타입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순간순간의 그런 피크치의 성능 보장들이 어, 필요한 요건들이 생깁니다. AI를 실제로 구현하는 그런 네네. 스테이지를 위한 그 데이터 처리가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또 챌린지겠네요. 네네. 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시장도 음,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로 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계신 이제 바스 데이터는 지금 말씀하신 요 추론 분야에서 그런 것에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가 그런 라이트 성능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기술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디스크지만 SSD 미디어지만 걔를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그런 음,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기존 SSD 위에 캐시 같은 또 라이트를 또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기존의 D램은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휘발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활용들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는 용량도 음, 커졌고 성능도 음, 보장이 되면서 어,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지 클래스의 주 목적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와 대용량 라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라이트 음, 버퍼의 역할을 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성능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고요. 메타데이터를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빠르게 서칭하고 인덱싱하고 이런 이제 기능들을 음,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듈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뭐 추가적인 이건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인데 스피로버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의 사이즈들은 제각각이잖아요. 적은 음, 데이터들은 스토리지 클래스에서 모아서 내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음, 큰 용량의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건 SC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에 들어갔다가 바로 또 내려와야지 되는 이런 방식일 텐데 뭔가 내부에서 머지하고 연산하는 작업 없이 그냥
잠깐 상주했다가 내려오고 이런 방식일 텐데,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또 응답 시간 지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이거를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안 태우고 직접 백단의 SSD로 내려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